자, 팀명은 뽀짝이들인데요. 장세은, 공소윤, 강민채, 서종혁, 박승주 학생으로 구성된 뽀짝이들 팀입니다. 네, 예술인이 예술할 수 있도록 예우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발표 무대를 빛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죠. 인사. 예술인이 예술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2022 열린혁신 정책 플랫폼 영어킹 그룹에서 정책 예우를 제안하게 된 팀 뽀짝이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뽀짝이들이 제안할 정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연간 평균 3천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는 전주. 오래된 마을을 미술로 승화시킨 감천문화마을로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산. 오래된 마을 출판단지 투자금액 2배의 효과를 내는 파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영공장 지역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바꿔 연간 160조 원의 예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베이징. 이들은 모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내, 해외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지역 예술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들의 존재로 유지되고 있곤 하죠. 이처럼 지역 예술가들의 손길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결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 지역만의 특색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뚜렷해진 지역의 특색은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 및 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주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문화도시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개발된다는 이점을 지니게 됩니다. 저희 뽀짝이들은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과 지역의 상호작용이 광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제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준당 조성,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개최와 같은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는 별개로 광주 내 지역과 예술의 상호작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실제 시민들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체감하기보다는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집단의 소통 문제는 지자체와 예술인이 함께 모인 포럼에서도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실제로 예술과 지역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뽀짝이들은 이러한 광주의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예술계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 지자체, 예술인이 그것입니다. 저희 뽀짝이들도 시민으로서 비슷한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한 시민 집단에 먼저 접근하여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그리고 예술로 접근되는 문턱을 더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예술을 주도하는 주체이기보다는 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술 자체를 바꾸고자 하기보다는 지자체, 예술인이 제공하는 예술을 향유하고 따라가는 입장으로 인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인과 지자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와 예술인이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실시하던 중
예술 발전에 있어 공급자, 예술인이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뽀짝이들 팀장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혹시 지역 예술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지역 예술인들이 곧 그 지역 문화의 뿌리가 되고 그 지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혹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멀리서부터 뛰어오느라 참 힘들었는데요.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조용히 지금 안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교수님. 교수님, 그렇다면 지역 예술가를 양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와 연결이 되고 문화는 결국 그 지역의 삶과 또 환경 그리고 역사를 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문화라는 형식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선두에서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예술가들의 몫이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지역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겠죠.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지역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느닷없이 뛰어가셔서 놀라셨죠? 덕분에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천히 돌아오시라고 하시고 남은 발표는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지역 예술인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 예술인들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을까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닫고 있는 키워드를 이 키워드 박스에 넣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술인 예지원 씨를 만나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지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원입니다. 저는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정보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제가 작업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키워드, 산발적인 정보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거 먼저 박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가 나행정 씨입니다. 나행정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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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술가 나행정입니다. 현재 저는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행정 업무, 특히 회계 및 정산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예술을 하는 사람인지 회계를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또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은 행정 업무의 어려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또한 키워드 박스에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예술가 김소통 씨,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광주에 전입 온 동화 사파 작가 김소통입니다. 저는 다른 예술인 분들이나 기획자분들과 만나서 공동 전시나 기획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소통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힘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 또한 소통 체계 미흡으로 정리되며 이 또한 마지막 키워드로 박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술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말씀해주신 어려움을 고민 상자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지역 예술인의 고민이 담긴 고민 상자가 완성되었는데요. 이 고민 상자가 비워진다면 광주는 예술인들이 살기에 조금 더 편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와 이제 이 고민 상자를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발적인 정보부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공모전과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예술인들은 입을 모아 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고 불평합니다. 문체부도 이를 인지하고 공공재단과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과 공모전 정보를 모아 정리한 페이지 아트누리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공모전 지원과 참여를 위해 이메일을 상시 쓴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공모전 정보를 정리한 맞춤형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보게 하고 각 주차별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네, 다시 보이시면은 이것이 첫째 주차 때 시도이고 그 다음이 둘째 주,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메일 예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마침내 4주간의 여정을 끝내고 예술가들로부터 확인한 피드백에서는 긍정적 답변도 있었으나 부정적 답변도 확인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독자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26명에서 87명까지 올랐다는 점, 그리고 뉴스레터 확인율이 93%에 임박하며 꽤나 높은 지표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뉴스레터를 당시에 보내줄 때 저희가 지원 사업과 공모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달아드렸는데요. 이 링크에 대한 접속률은 37%에 임박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와서 당황했었는데요. 매듭 거듭하며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가짐을 통해서 저희는 이를 실제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시연한 뉴스레터를 시연한 것이 바로 메일 예보입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등록을 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장르와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등록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자신에게 개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공모전이 등록되게 되고, 이러한 지원 사업과 공모전 정보는 AI를 통해서 다시 메일 예보로 구현되고 이 메일은 다시 한번 예술인들에게 메일을 통해 전송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것은 아트 캘린더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예술인들에게 그동안 발송되었던 빅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됨으로써 기존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그러면 어디서 기인을 하냐? 이것은 기존에는 없던 공사를 아우르는 정보에 기반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지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행정 업무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인이 행정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이에 따라 뽀짝이들은 먼저 행정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찰하였습니다. 예술인 인터뷰와 실제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 운영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을 때 예술인이 말하는 행정 업무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지원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 둘째, 지원 사업 선정 이후 복잡한 정상 과정에 대한 어려움.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며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행정 업무를 세 가지로 분류한 뒤 저희는 하나씩 접근해 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그 어려움을 지자체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도 지자체와 문화재단 측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뽀짝이들은 두 번째, 복잡한 정상 과정에 대한 어려움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였죠. 실제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서 작성, 예산 정리가 고작 일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술인들이 정산의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예술의 현재 정산 시스템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팀은 수요자와 공급자, 즉 예술인과 지자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예술인 사업카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사업카드란 직접 작성하던 정산 업무를 전용 카드 사용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이 남는 것처럼 사업카드를 통해 사용된 거래 내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결된 거래 내역 및 회계 관련 정보는 예술인 사업카드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놓칠 수 있었던 거래 내역을 세세히 확인 가능한 것만으로도 정산 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는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은행인 광주은행과 협업을 한다면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지역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자, 이제 고민 상자의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습니다. 바로 소통체계 미흡입니다. 초기에 저희 뽀짝이들은 예술인 사이의 소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의 영역에서 좀 더 초점을 두고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인터뷰 결과 예술인들은 온라인이 아닌 공방, 개인 작업실, 카페 등 오프라인에서 소통체계가 더욱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저희는 예술인 네트워킹 서비스인 예술인 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맵은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 덕분에 광주 지역 내에서 자신의 카테고리와 겹치는 예술인, 기획자, 모집 기회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자면은 지도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기획자를 클릭하면 이 기획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 기획자와 예술인 본인이 매칭이 가능한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 여부에 따라 매칭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술인과 예술인 그리고 예술인과 기획자 등 상호 간 소통 및 매칭 체계를 만들어 예술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각 고충 키워드 해결을 위해 지원사업 정보통, 예술인 사업카드, 예술인 맵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들은 개별적인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 예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우를 통해 산발적 정보, 행정 업무의 어려움, 그리고 예술가 소통 체계의 미흡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예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우를 갖추다, 예술인을 우대하다, 더 나아가 예술인의 벗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한 세 가지의 방법은 실제 앱으로 실현한 예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책 예우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광주문화재단 측과 인터뷰한 결과 지원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특정 단체나 팀에게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 예술은 참신함을 잃고 정체되어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예술인에게 형평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자체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 지역 예술인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앞서 확인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직접 효과의 일환으로 뛰어난 예술을 선도하는 예술인들의 활성화가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정책 예우를 통해 예술가들은 더 이상 다른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 아닌 자신의 창작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예술을 하는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 예술인들을 위한 예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정보는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술은 공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지만 예술 없는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예술이라는 꽃을 피우는 예술인들에게 저희 뽀짝이들이 제안한 정책 예우가 조금 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뽀짝이들은 예술인들에게 좀 더 뽀짝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뽀짝이들 발표 오늘의 마지막 순서였죠. 잘 들었습니다.